안녕하세요. 불과 4개월 만에 3억 원이 올랐다. 한 줄의 기사 제목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하루 전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막판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규제의 칼날이 예고되자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듯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죠. 이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비슷한 광경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이른바 10.15 대책이죠. 이로 인해 무주택자의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에서 40%로 축소,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끼고 매입 시 허가제 적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는 사실상 봉쇄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대책이 시행되기 전날 밤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불과 몇 달 만에 수억 원이 오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구차 현대홈타운 전용 면적 82제곱미터는 15억에서 18억 원으로, 양천구 레미안 목동아델리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14억 2천에서 15억 5천으로 불과 넉 달 사이의 변화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규제보다 놓칠지도 모르는 기회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발표되면 시장은 식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특이한 습관이 있죠. 규제 직전 오히려 폭등한다. 이건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에 깊게 자리한 불안, 즉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 라는 상실 공포로 불리는 포모가 원인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규제 때마다 반짝 불장을 반복했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직전 서울 강남의 거래가 폭주했죠. 2020년 6.17 70 대책 직전 패닉바잉 광풍이 불었습니다. 2023년 13 대책 직전 청약 광풍이 불었죠. 그리고 지금 2025년 10.15 대책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패닉바잉은 순간의 과열에 불과합니다. 대출이 막히고 거래가 제한되면 결국 시장은 다시 식어버립니다.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고가 아파트 시장입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여전히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에서 25억 구간은 4억 원, 25억 초과는 단 2억 원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본인 돈이 없다면 이제는 아파트를 살 수 없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비싼 아파트를 대출로 구매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 많은 현찰이 필요하죠. 즉, 서울 핵심지, 중상급 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거래량은 급감하고 매수세는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규제 지역, 중저가 아파트, 지방 중심 도시들은 풍선 효과로 단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지방 외곽까지는 힘들어 보이네요. 특히 수도권 외곽과 1.5기 신도시들, 예컨대 평택, 남양주, 인천 청라 같은 지역은 일시적인 매수세 유입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상승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요가 아닌 정책 회피형 매수이기 때문이죠. 갭 투기, 투자자, 투기꾼들이 일시에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가 없다면
이들의 투기 매물을 뒷받쳐줄, 한마디로 비싸게 사줄 호구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출이 막힌 서울을 포기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가? 아예 부동산에서 발을 빼고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릴 것인가? 최근 자금은 점점 꼬마 빌딩과 상가 시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들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부 자산가들만 가고 있죠. 이 역시 공실, 임대료 하락 등 구조적 리스크가 누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안정적이고 안전한 장소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버티거나 팔거나. 그러나 시장은 단순히 제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 그리고 유동성의 방향에 따라 흘러갑니다. 현재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하락 정점 이후의 안정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대신 선별적 규제 완화와 심리 관리를 병행하고 있죠. 즉, 집값이 과열될 때는 규제를 강화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일부 지역만 풀어주는 미세조정형 부동산 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동산은 과거처럼 일방향 상승이 아닌 국지적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구조적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유지력, 실수요, 임대 수익 안정성과 같은 이들 정책으로 중심이 이동할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심리 제어에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냉각시키되 급락은 피하려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거래 절벽과 가격 정체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막판 신고가 거래들이 지표를 왜곡하겠지만 실제 체감 시장은 빠르게 식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거래량이 줄어들면 정부는 다시 부분 완화책을 꺼낼 가능성도 큽니다. 즉, 강한 규제와 빠른 완화의 반복. 이게 향후 1년에서 2년간 부동산 시장의 리듬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늘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지금의 신고가 행진도 어쩌면 마지막 불꽃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결정하느냐입니다. 단기 규제와 유동성 변화 속에서도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머물고 싶어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도 숫자 뒤에 숨은 진짜 흐름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번 상승을 기회로 보시나요? 아니면 경고로 보시나요? 선택은 언제나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